이제 사흘 앞으로 지금이 밤 11시 15분이니까 네, 이제 이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문재인 캠프는 오늘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을 누구보다 긴장 속에 지켜봤을 겁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상일 대변인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전현희 정무특보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밤에 네, 스튜디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총평. 네, 네. 토론 잘 봤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의 평소에 이런 실력과 컨텐츠가 또 유감없이 드러난 그런 토론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진작 이렇게 양자 토론을 했으면 네. 이렇게 좀 더 국민들에게 선택에 좋은 기준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일 대변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두 후보가 품격 있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 2차 토론 때하고 달리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오늘 토론. 이정희 후보가 이제 말 자르기, 끼어들기, 시비 걸기, 트집 잡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두 후보가 그 소위 정책의 유사점 또 그런 것도 꽤 보였고요. 또 차이점도 드러내면서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 후보 좀 잘했다. 저 참 박근혜 후보 잘했다. 이렇게 한 부분 좀 있을까요? 네, 박근혜 후보께서 국정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전반적으로 토론은 문재인 후보께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제일 처음에 국정 비전과 이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묻는 그런 질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이 네. 얘기를 해줘서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이었다. 그 질문에 한해서만요. 네. 뭐 네. 이후에는 이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르지만. 네. 자, 우리 이상일 이상일 대변인도 칭찬 한번 하시죠.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도 이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이제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여를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문재인 후보도 두루 여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다 그리고 공부가 꽤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정책이나 지향점에 있어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들의 이제 의지가 중요하겠죠. 잘 이제 저희가 여당이지만 야당의 또 좋은 정책은 앞으로 저희가 집권할 경우는 또 받아들이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투표까지 만 이틀 남았는데 아직도 마음 못 정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토론을 보시고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 판단을 가지고 표를 찍는데 도움이 되시라 한 부분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일 대변인 먼저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는 모두에 그러셨습니다. 예, 대통령 되면 5년 동안 실천 의지를 갖고 하겠다. 박근혜 후보 15년 정치하면서 쌓아온 브랜드,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계시고 2004년 천막당사 시절에 그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121석을 만들었고 그때 약속한 것들을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2006년에 그 공약 이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백서도 만들었거든요. 그 지난 총선 때 공약도 우리가 이행률을 다 99%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국민들께서 박근혜 후보 하면 말하면 지키지 이런 이제 인상을 심어줬고요. 박근혜 후보 오직 그 일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본인께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국민이 가족입니다. 그 국민께 자기가 테러 당한 이후에 덤으로 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국민께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그 진정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지킨다. 이게 박근혜 후보의 장점이다. 문재인 후보 이 네. 부분을 보고 찍어달라. 지금 오늘 정책 차이점이 이제 거의 대부분 유사한 그런 정책이 많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 의지다.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서로 두 후보가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하나는 반값 등록금
이 이제 뭐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의료비 문제, 그리고 또 원전에 관한 그 이제 두 후보 인식,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문제에 있어서는 박 후보께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점을 보이셨는데요. 지금 박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4대 질환, 중증 4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그걸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100% 보장을 하려면 약 3조 5천억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박 후보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1조 5천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뭐 간병비라든지 선택진료비라든지 또 6인 병실비 이런 부분을 박 후보께서 보장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그거를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포함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간병비죠. 그렇다면은 1조 5천억이 아니라 3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이 좀 없으셨고요. 좀 약간은 또 좀 생각을 혼돈했습니다. 혼돈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고가 난 그런 원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명이 다한 원전도 테스트해서 안전하면은 다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 안전 대책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기부 폐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사실상 새누리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인상을 하는 것을 그동안 거부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하에 참여정부에 두었었는데 이번 정부에 와서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화시킨 위상을 격화시킨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좀 책임과 설명이 좀 미흡하셨고요. 그리고 4대강 문제라든지 반값 등록금 이런 문제도 네. 사실상 이제 새누리 정권과 박근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하고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려는 충분한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정부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께서 좀 답변을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아니, 그냥 전부 다 이제 강론으로 다 분석을 해주죠. 한꺼번에 다 하셔가지고. 반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